소개해드리면은 부산 경상대 오세민 교수님, 그 다음으로는 전재균 부산정보산업진흥원 팀장님, 그리고 김명찬 부산 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단장님이십니다. 마지막 끝에 앉아 계신 분은 동의대 애니메이션 디자인 전공의 주세연 교수님. 그리고 저는 이제 사회를 맡게 된 동의대 신문방송학과 이준호 교수님. 시간이 뭐 한 시간 반이나 한 2시간이나 이렇게 넉넉하게 주어졌으면은 저도 이제 그 재밌는 얘기도 해드리고 뭐 이렇게 웃어가면서 좀 여유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시간이 뭐 1시간 내지 한 50분이나 55분 안에 마쳐야 되는 관계로 시상식이 또 늦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좀 약간 빠른 템포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러 해와 달리 지금까지는 이제 그 전문가 세미나 하면 굉장히 이론적이고 굉장히 원론적이고, 그리고 또 아주 정책 지향적인 뭐 이런 세미나 주제가 대중을 이루었었는데, 금년에는 좀 아주 특이한, 그리고 또 지금 여러분들이 또 관심을 많이 갖고 또 알고 계셔야 하는 영상인으로서 그런 주제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주제는 뭐 미래 성장 동력 드론. 아까 그 영상물에서도 이제 보셨다시피 저도 드론이란 말을 들어본 지 굉장히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뭐 헬리캠이나 이제 그런 개념은 알고 있었는데, 이 드론이 이렇게 빨리 사회 각 분야 그리고 굉장히 그 구석구석 다 이 용도가 이렇게 많을 줄 몰랐습니다. 거기에 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또 알기 쉽게 또 발제를 오승환 교수님이 이제 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 주제는 ICT 생태계의 변화와 부산의 융합 콘텐츠 교육인데, 융합적인 어떤 그 영상 산업의 어떤 좀 패러다임 변화, 그리고 지금 방송이나 영상이나 정보통신이나 별로 구분이 없어져가는 이런 컨버전스 시대에 새로운 어떤 교육의 방침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는 주제로 또 말씀을 김치용 교수님이 발제를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럼 우선 그 오승환 교수님 발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시간을 이제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오승환 교수님 몇 시간이고 몇 분까지 마치실 수 있으신가요? 젊은 분들도 학생들도 많이 오시고 또 영상을 좋아하시고 또 하시는 그 어르신 분들도 오셔서 세대 간에 많은 그 요즘에 핫 이슈로 떠오르는 드론이라는 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께 소개 좀 시켜드려야 되겠다는 생각합니다. 일단 먼저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영상들이 드론으로 촬영되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영상을 하나 부탁드릴게요. 그거 말고 딴 파일 하나 더 있는 파일을 좀 보도록 할게요. 사실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왜냐하면 이게 새로운 차세대의 드론이라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 영상인들로서 드론이 갖는 새로운 영상미가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께 꼭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생각이 좀 큽니다. 들어봐 주세요. 예. 앞에 토론자분들은 좀 고개를 돌리셔야 될 것 같고요. 예. 볼륨이 나오나요? 예. 과거에는 이렇게 저희가 큰 걸 썼어요. 이 영상은 3년 전에 제가 작업을 했던 거예요. 그 요트 경기장이었어요. 이 영상을 보고 그 중국의 컨텐츠가 가장 많이 이 영상이 팔리고 있어요. 부산 같지 않았다라는 거죠. 땅에서 보는 것은 이제 식상하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북극곰 수영 축제 상당히 인기가 있었어요. 이 영상은 그 렉서스
자동차 광고인데 새롭게 업데이트 버전이 확인됐다. 예. 자, 야간에도 드론을 활용할 수 있었고요. 상당히 일반 과거에는 보지 못했던 영상들이 나오죠. 30cm 정도부터 날아다닐 수가 있어요. 물론 현재는 이제 법적 고도가 150m로 제한되어 있긴 합니다만 기종에 따라 다른데 뭐 5km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KN이랑 도심 속 하천이라는 것을 했던 것이고요. 보통 여러분들 보시면서 느끼시겠지만 그렇게 크게 높은 고도에서 찍지를 않았죠. 예. 저는 높은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새롭게 사물을 볼 수 있는 시각이 어떻게 확장되느냐가 저한테는 제일 큰 관심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기는 대저생태공원이에요. 멋있죠. 저는 변태같이 제가 찍으면서 막 흥분해요. 너무 멋있어. 처음 보는 거야. 예. 민주공원이에요. 여러분들 민주공원 가보셨을런지 모르겠지만 위에서 보면 상당히 이쁜 모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걸 하기 위해서 설계비가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상에서는 볼 수 없는 안타까운 면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는 충원탑이에요. 저는 이거 찍을 때 마치 뉴질랜드에 와 있다라는 느낌으로 찍었어요. 왜 이 멋진 게 부산에 랜드마크가 안 되어 있는지, 왜 사람들이 잘 모르는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모래축제였어요. 모래축제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한번 하고 나면 다 없어지죠. 아쉽죠. 그런 것들을 기록하고 후대에 물려주는 것 또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멋진 모습도 있고요. 저는 처음에는 이렇게 아름답고 멋지고 사실 뭐 이렇긴 하지만 됐습니다. 예. 이런 류의 영상은 드론이라고 해서 넘겨주시고요. 예. 날개가 여러 개 달렸다 해서 우리가 멀티콥터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들 헬리캠이라고 하는 용어는 RC에서 모형 헬기에다 카메라를 단 것을 의미해요. 블레이드가 2개죠. 그런데 콥터가 2다리니까 헬리콥터고 콥터가 여러 개다. 그러면 우리가 멀티콥터라고 부르죠. 모터가 들어있다 그래서 멀티로터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드론이란 표현들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드론이라는 표현은 과거에 군사용으로 많이 사용되어져서 킬러용 드론이라는 오명 또한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더군다나 빈라덴 잡겠다고 드론을 많이 활용들 했었고요. 현재의 기술력은 네바다에 있는 공군 기지에서 비밀 기지에서 중동 쪽에 드론을 날리면서 실제로 미사일로 요격하기도 하고 기관단총으로 사람을 살상하기도 해요. 그렇게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던 군사용 드론이 이제 민수시장으로 내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에 가장 혁혁했던 것들은 이제 아무래도 카메라가 달렸다라는 것이겠죠. 여러분들처럼 영상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새로운 발견이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것들은 날개가 달려 있죠. 그래서 이제 드론은 이렇게 날개가 달려 있는, 날개가 고정돼 있다 해서 이제 고정익기라고 부르고요. 아까 보셨던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은 회전을 해서 간다 해서 회전익이라고 불려요. 그렇기 때문에 드론은 고정익, 회전익을 통틀어서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것은 Unmanned Aerial Vehicle, 그래서 사람이 타지 않고 날아다니는 기체다라는 의미로 UAV라고 하는 것이 학계에서는 정통적인 용어로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 RC라는 얘기는 들어보셨을 수 있을 거예요. 레이디오 컨트롤, 역시
리모트 컨트롤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날아다니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상에서 관제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UAS, Unmanned Aerial Vehicle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UAS라고 해요. 그렇게 얘기하면 상당히 유식한 사람이 돼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현재 그 전 세계로 가장 유명했던 회사들은 나라는 그 이스라엘, 미국, 일본, 중국 뭐 이런 식으로 독일, 프랑스 상당히 선진 기술이 높아져 있어요. 한국은 아쉽게도 군용 드론은 이제 7위에서 9위 정도 되고 있고요. 그런데 비해서 외국에서는 벌써 드론의 활용도를 민수로 넘겼어요. 민수에 넘겼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넘겨주실래요? 다음 칸. 예. 뭐 제가 갖고 있는 정보랑 좀 다른 것 같네요. 예. 뭐 왔다 갔다 하면서 할게요. 예. 다음. 어려운 거 뺄게요. 다음. 예. 그 드론의 활용도는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영상뿐만이 아니라 기물을 그 파손하는 것을 막는 드론도 있어요. 실제로 철로에서 그 드론으로 철길이 제대로 운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것들도 있죠. 이렇게 하면 넘겨주세요. 예. 밀렵꾼들이 그 아프리카에서 많이들 그 코뿔소를 잡고도 한대요. 그런 것들도 감시하는데 드론을 활용하기도 해요. 예.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아까 그 영상뿐만이 아니라 신문 방송의 취재용으로도 활용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뉴스 보셔서 많이들 아실 거예요. 요즘에는 상당히 많은 드론들이 나오고 있죠. 다음 하실까요? 예, 다음 쭉쭉 넘겨주세요. 예, 네. 세계의 동향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드론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는 상당히 또 쉬워지긴 했으나 위험한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전 세계 산업 동향에서는 드론을 좀 배운 다음에 날리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현재 미국에서는 모든 드론을 전수조사를 통해서 기체가 누구의 소유인지 그것이 어떻게 활용되어지는 것을 올해 안으로 전부 다 조사를 하려고 할 정도로 드론은 유용하기도 하고 상당히 위험한 것이기도 해요. 네. 예, 드론이 갖고 있는 시장은 그 상당히 확장성이 많고요. 국내에서는 이제 그 드론을 날릴 수 있는 테스트 베드로 5곳을 선정을 했어요. 다행히 부산이 청사포에서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테스트 베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현재 법상 150m 이상을 날리면 안 되고요. 낮에만 날려야 되고요. 아까 제가 찍은 영상은 밤에 찍은 것들도 있었죠. 현재는 그게 불법이에요. 제가 찍을 때만 해도 법이 없었기 때문에 적용받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이제 눈에 보이는 가시권 안에서만 비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그것에 비해서 그 테스트 베드로 지정받은 부산의 청사포는 150m 이상으로 날릴 수도 있고요. 오토 파일럿이라고 해서 좌표를 찍어 놓으면 드론이 그 좌표대로 날아다니면서 찍을 수 있는, 그 다음에 밤에도 찍을 수 있는 것들을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의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부산 입장에서는 드론의 메카가 부산으로 자리 잡는데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또한 사실이에요. 예.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드론은 카메라가 달려 있어요. 카메라가 달려 있다는 것은 우리의 시각이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들 작년 한 해 동안 전 세계를 뜨겁게 달궜던 셀카봉 아시죠? 그 셀카봉은 불과 1m가 손에서 연장이 된 거였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 세상에 보는 방법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하물며 1m만 늘어나도 세상을 보는 방법이 달라졌는데 드론은 상당히 높게 멀리 넓게 날아다닐 수가 있어요. 가장 큰 특징은
앞으로, 뒤로, 옆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시각의 확장을 이뤄내게 되죠. 자, 드론이 왜 인간에게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관심을 갖는 부분일 거예요. 다음. 예. 우리는 드론을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드론을 만드는 것은 사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공대 교수님들 제가 이런 얘기하면 되게 싫어하세요. 더 멀리 더 높이 날리는 드론이 필요하지 않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드론은 도구라고 생각을 해요. 도구기 때문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드론을 활용해서 어떤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 신문, 방송, 또 영상을 공부하시는 분들이라서 특히나 또 잘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동차는 발의 연장이죠. 카메라는 눈의 연장이에요. 그런데 드론에 달린 카메라는 우리의 눈을, 시각을 상당히 확장시켜주죠. 시각이 확장이 되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질 것이고요. 그 관점이 달라진다면 결국은 패러다임이 변화되는 시대에 오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결국 드론은 단순히 하늘을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매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드론을 이용해서 네팔 지진 났을 때 서치 앤 레스큐에 활용을 했어요. 저는 대학 교수이기도 하지만 드론 프레스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벤처 사업가이기도 해요. 사실 정식으로 허가를 받았고요. 그래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네팔 지진 났을 때 서치 앤 레스큐에 드론을 활용했어요. 그리고 유적들을 찍어 나갔어요. 그래서 그 찍은 영상들이 네팔 정부에 기증도 하고 왔어요. 나중에 복원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줄 거라고 믿어요. 그런 역할들을 잘 해줬다라고 저한테 드론 산업을 일깨워줘서 수고했다라고 해서 격려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다음. 드론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저 뒤에다 적어놨어요. 현재 실제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송전탑이 높잖아요. 그 높은 송전탑에 사람이 올라가서 안전을 관리하기 어려워요. 드론을 이용해서 전류가 어떻게 흘러내는지까지도 알 수 있고요. 센서를 달면요. 물속의 깊이에도 빛의 파장으로 어떤 지형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알 수도 있어요. 또한 저희는 요즘에 가장 많이 하는 일이 이런 일이에요. 국토정보공사라고 지적공사가 이름을 바꿨어요. 항공에서 5cm급 정사 영상을 찍어요. 그 찍은 것을 3D 매핑을 해요. 그러면 그 안에 산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거기에 부피와 면적이 다 나타나요. 그러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할 것들이 상당히 많아지죠. 간략하게 예를 들면 국유지에 불법 점유된 사용하는 것들을 드론으로 활용하기도 해요. 결국은 드론이 전국을 찍어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되죠. 뿐만 아니라 드론에다가 열화상 카메라를 달면요, 건물이 무너졌을 때 사람이 어디에 위치했는지를 알 수도 있어요. 또한 저희가 네팔에서 활용했던 건데요, 적외선 센서를 달면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 크랙한 것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진시에 위험한 요소들을 배제해 가면서 네팔에서 활동을 했었어요. 상당히 유용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드론은 물론 좋은 영상을 찍는 데도 필요하지만 산업적인 역할이 크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드론을 국책 사업으로 선정을 했어요. 또한 부산시 역시도 드론을 시책 사업으로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내년에 1월 28일부터 드론쇼 코리아라는 것을 부산 백스코에서 열어요. 예산 7억 5천에 산자부와 부산시가 공동 주최를 하는 곳이에요.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기체들과 국내 유수한 기업들, 대한항공, 카이, 항우연, 유콘 시스템 이런 곳에서 만든 기체들이 다 부산의 백스코에 모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부산 입장에서 상당히 좋은 기회고요. 오늘 테크노파크에서도 오셨는데 테크노파크에 드론 실용화 촉진 센터를 만들기로 했어요. 지금 예산은 한 250억 정도 했는데 삭감된다고 했는데 오늘 어제 아침에 뉴스에는 신문에 그냥 250억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아마 액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부산이 드론의 메카로 자리 잡으려 한다라는 거죠. 많은 여러분들 같이 젊은 분들 또 더 드론 산업에 갈 수 있는 것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드론의 우리의 오감각들을 얼마든지 그 드론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넘겨주세요. 네, 자, 드론의 가치가 과연 무엇일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IoT, 우리가 인터넷 오브 싱즈라고 하죠. 그 디바이스의 모든 것들이 인터넷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인터넷과 연결되는 디바이스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정보량이 들어오겠죠? 예. 결국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들과 드론을 어떻게 가치 있게 쓰느냐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앞으로 만들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드론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저는 미국, 일본, 중국을 다녀왔어요. 벌써 미국은 3차 산업까지, 서비스업까지 진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대학에, 100개 대학에 드론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로펌도 들어와 있고요. 일본은 2차 산업 정도까지 되어 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은 아직 드론을 만들지를 못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결국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 갭만큼 앞으로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는 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가 1차 산업밖에 안 돼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 2차 산업, 3차 산업으로 우리도 진화될 수밖에 없다. 자, 그것이 바로 좋은 모멘텀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뒤에 보시는 것들은 다양한 그 컨슈머 드론의 형태들이에요. 작은 것은 한 2만 원, 3만 원 주고도 구입할 수 있는 거고요. 크게는 1000불, 10,000불 이렇게 가는 것들도 있어요. 뒤에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보시는 거는 앰뷸런스 드론이에요. 앰뷸런스 드론은 사람이 위급 시에 드론에 제세 박동기가 달려 있어서 카메라 역시 달려 있으니까 사람이 위급했을 때 그 상태를 체크해 줄 수도 있고 심장 박동기를 통해서 사람을 살려내는 역할도 할 수 있어요. 그 밑에 보이는 사진은 실제 지금 영국의 경찰들이 활용하고 있는 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왼쪽 그 흑인 병사가 손바닥 들고 있는 드론 보이세요? 저게 1.6km를 날아다녀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날아다닐 수 있어요. 현재 그 군에서는 도망가는 적을 쫓는 게 가장 위험하다고 합니다. 스나이퍼한테 저격당할 수 있기 때문일 거예요. 저 조그만 것들이 더 이상 사람의 인명을 더 구해낼 수 있는 역할을 할 거예요. 정찰용으로 최고의 기능을 발휘합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개인별 지급을 고려하고 있는 기체이기도 해요. 문제는 가격이 좀 비싸요. 저거 조그만데 5천만 원이에요. 근데 사람을 구하는 데는 5천만 원이 좀 그렇게 비싼 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여기 손가락 위에 올려 있는 모기 보이세요? 이 모기도 드론이에요. 나노 드론. 앞으로 여러분들은 날아다니는 거 함부로 잡지 마세요. 드론일지 몰라요. 네, 다음 보시죠. 자, 미국도 만들고 일본도 만들고 중국도 만드는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될까? 예. 자, 드론을 통해서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바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 중국에는 1조 6천억을 들여서 드론 마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R&D 연구 집적 단지를 다 만들어서 유통까지도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한국에서는 부산이 그 역할을 하려고 듭니다. 상당히 좋은 일이죠.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 사고 현장이에요. 예. 이때 당시에 찍은 사진은 신문에 조선일보 일면을 장식했고요. 영상은 방송에 나왔죠. 제가 찍은 거예요. 네. 네, 아주 처참한 상황이죠. 드론으로 찍지 않으면 그 전체 규모를 알 수가 없어요. 북극곰 수영축제 바다 쪽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네. 부산일보 일면을 장식했고요. 이 사진은 그 조선일보 마라톤 대회예요. 단풍도 보이고 춘천이라고 볼 수 있는 소양호 호수도 보여야 되고 마라토너들도 보여야 되고 이 세 가지를 다 표현하려면 역시 하늘에서 볼 수밖에 없었어요. 좋은 위치, 각도를 찾아내는 것이 아마 여러분들 같은 영상인들이 더 잘하실 수 있는 분야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멋있죠? 예. 제가 이렇게 신문 나온 다음에 이거 제가 찍은 거 맞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보니까 제가 찍은 거 맞아요. 예, 다음. 예, 북극곰 수영축제. 예. 부산국제영화제 때 드론을 활용을 했어요. 예, 그래서 동영상도 제작하고 사진 찍은 것은 이렇게 뉴시스, 연합뉴스 이런 데다 릴리즈를 해요. 예. 다음. 또 돌려주세요. 혹시 여러분들 여기 이쪽 편에서 왼쪽 저게 뭔지 아세요? 갈매기 같아 보이세요? 저 사진? 앞에서 보면은 여인상이고요. 옆에서 보면 갈매기예요. 저 위치에서 보지 않으면 갈매기로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드론이 높지 않아도 충분히 우리가 시각을 확장할 수 있는 좋은 도구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런 지금 보시는 각도들은 더 이상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위치의 사진들이에요. 네, 그렇죠. 여기도 뭐 들어오는 부분들에 찍기가 어려워요. 저희가 찍었던 것들이 이렇게 신문, 방송에 나갔던 것들이에요. 방송에 나갔던 것도 캡처한 거고요. 여수 기름 유출 했을 때 나온 거고요. 현재 그 방송 일도 하고 있고요. 신문 일도 하고 있고 광고, 홍보 이런 일들 다 하고 있어요. 저희는 이렇게 쭉 보시면 아카이브도 만들고 있고요. 부산에 멋지죠. 이런 모습들도 찍고요. 저희는 이게 네팔에서 활동했던 장면들이에요. 네.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적외선으로 컨버팅하면 크랙한 것을 알 수가 있죠. 예, 넘겨주세요. 예. 현재 저희가 찍은 것들을 3D 매핑에 성공을 했어요. 그 유물들을 전부 다 유네스코 유물들을 3D 매핑을 한 거죠. 예. 넘겨주세요. 예, 넘기고요. 예. 넘겨주세요. 시간 관계상 저희는 현재 부산정보산업진흥원하고 HMD로 독도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다행히 독도에 가신 분들이 안전하게 울릉도로 이제 다시 돌아왔다고 해서 기쁘게 생각해요. HMD 앞으로 더한 드론의 미래가 시작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처음에 돌려주세요. 마지막 편으로 돌려주세요. 예, 그 전 페이지. 예. 처음에 제가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장난감 갖고 뭐 하냐라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이 뒤에 쓰여 있는 글은요, 쇼펜하우어가 한 말이에요. 진실을 탐구해 나가는 데는 세 가지 단계를 밟게 돼 있다. 첫 번째, 조롱을 받는다. 저 조롱 많이 받았어요. 두 번째, 극심한 반대에 부딪힌다. 망할 거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 누구나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지금 저는 한국에서 드론법을 만드는 것을 국회의원이랑 같이 하고 있고요. 드론 산업에 대해서 앞장서서 일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새로운 분야에 자명한 누구나가 이제 드론의 활용도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이런 드론의 세계로 또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것과 접목이 돼서 여러분들이 더 확장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